안녕하세요. AI 피플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한 번에 챗 GPT 전문가처럼 되는 핵심 가이드 파트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프롬프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롬프트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문가처럼 챗 GPT를 사용하는 핵심 방법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 규칙은 챗 GPT 활용을 위한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잘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규칙이 생각나지 않는 분은 파트 1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지난 파트 1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챗 GPT를 중급 수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이제 고급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급으로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게 맞는 맞춤화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 작성 규칙들을 위해 맞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려면 챗 GPT를 여러분의 비즈니스 또는 프로젝트에 실생활이나 공부 등에 맞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한 예제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악 평론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일은 음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고 음악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일을 합니다. 음악 평론가는 자신의 음악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역할입니다. 기존의 평가 방법이 있지만 기존 방법이 아닌 나만의 음악 평가 등급 척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디어나 뉴스에 음악 평론을 공개하거나 발표하는데 내가 만든 평가 등급 척도를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하고 음악 소비자들에게 음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 활용해서 나만의 음악평가 등급 척도를 만들고자 하는 예제이고 미니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의 내용 이해하셨죠? 우리가 배운 프롬프트 규칙을 토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어 놓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프롬프트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당신은 모든 장르의 음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음악평론 전문가입니다. 라고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챗 GPT한테 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다 라고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챗 GPT를 말합니다. 챗 GPT 너는 음악평론 전문가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럼 챗 GPT는 내가 음악평론 전문가구나, 음악평론가처럼 말해야지 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음은 목표를 잡아줍니다. 당신의 임무는 음악 리뷰를 위한 고유한 숫자 등급 척도를 만듭니다 라고 목표를 정해줍니다. 챗 GPT한테 너의 목표는 이거야 라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경 설명 또는 상황, 의도를 설명해주는 컨텍스트입니다. 이 등급 척도는 음악 소비자들에게 당신의 의견과 평가를 알리고 좋은 음악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의도를 설명해줍니다. 다음은 음악평가 등급 척도를 만드는 지침을 줍니다. 음계의 스타일은 전문적이면서도 약간 기발하고 일반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지침을 줍니다. 다음도 지침입니다. 이런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음악의 다양한 측면과 음악적 요소를 고유하게 정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계별로 생각해 보세요는 챗 GPT가
텍스트를 생성할 때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무엇을 하라는 지침을 주는 것은 좋은 프롬프트에 속합니다. 다음도 지침입니다. 지침은 보통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한두 개 정도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음악평가 등급 척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침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척도는 단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돋보이게 하는 창의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라고 지침을 줍니다.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 숫자로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챗 GPT한테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약사항입니다. 앞에까지는 챗 GPT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하면 제약사항은 챗 GPT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약사항은 내용에 따라 다르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음식 메뉴를 주문할 때 이거는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고, 또는 교통규칙처럼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제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척도를 생성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고 제약사항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말은 챗 GPT 너가 답변을 해줄 때 일반적인 평가 척도를 생성하면 너한테 벌칙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변을 말고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어줘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사항은 챗 GPT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이런 사항은 넣지 말고 답변해 주기를 원할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지침입니다. 평가할 주요 음악적 요소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각각의 창의적인 숫자 시스템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지침을 줍니다.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평가 척도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챗 GPT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맞는 목적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임무나 지침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필요한 설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만의 음악평가 등급 척도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 이해가 되시죠? 작성한 프롬프트를 챗 GPT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넣습니다. 참고로 챗 GPT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첫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프롬프트를 제대로 세팅해서 넣으면 챗 GPT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해서 좋은 답변 또는 품질 좋은 답변들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프롬프트가 평범하거나 또는 불명확하게 넣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답변들이 부실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첫 프롬프트는 제대로 세팅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첫 프롬프트를 한 번만 이렇게 제대로 세팅하면 뒤 이어지는 후속 프롬프트는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로 좀 편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매번 이렇게 풀 세팅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챗 GPT 답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요 음악 요소에 대한 단계별 분석 및 각 요소에 대해 제한된 등급 척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음악 요소별로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로디와 하모니, 두 번째는 리듬 앤 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챗 GPT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가사 및 스토리텔링. 네 번째, 보컬 퍼포먼스. 이어지는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5번째, 악기 편곡. 6번째, 제작 품질. 마지막으로 챗 GPT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챗 GPT가 답변한 내용을 보고 필요한 내용을 더 요청하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질문을 해서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7번째, 독창성 및 창의성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독창성 및 창의성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와 같이 챗 GPT가 알려준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챗 GPT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줍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좀 더 풍성한 답변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질문에서 답변을 얻거나 또는 나는 이 사항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와 같이 챗 GPT와 대화하면서 더 깊은 내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예제를 봤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 챗 GPT를 전문가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업무나 공부에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결국 각자의 맞춤화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챗 GPT 전문가처럼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테스트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확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를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챗 GPT가 나의 프롬프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거나 상황이나 의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프롬프트의 경우 역할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챗 GPT에게 당신은 어떠어떠한 전문가입니다 라고 역할을 잘 정의해 줍니다. 두 번째는 목표 또는 임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챗 GPT의 목표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세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그럼 목표에 초점을 맞춰 열심히 지침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추가 설명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제한사항들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프롬프트를 다듬어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신다면 챗 GPT를 전문가처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챗 GPT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챗 GPT가 전해주는 내용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팩트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챗 GPT는 계속 학습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전하고 진화하는 챗 GPT를 잘 활용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AI 피플과 함께 한다면 진화하는 챗 GPT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챗 GPT 활용을 전문가 수준까지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초보자가 챗 GPT 전문가처럼 되는 핵심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